스마트폰과 기지국의 통신 처리에 대해서는 신호를 탐색하고 인증 및 채널 할당하고 데이터 패킷 전송, 이동 중 기지국이 다른 기지국 신호로 바꾸는 이런 게 있어요. 스마트폰 전원이 켜지면 가장 가깝고 신호가 안정적인 주변 기지국의 전파를 자동으로 탐색을 합니다. 전파가 보내주면 그거를 탐색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스마트폰이 인증 및 등록, 기지국에 연결 요청을 보내면 통신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가입자 정보와 요금 납부 여부들을 확인하고 승인한다. 연계 채널 및 자원 할당, 연결이 승인된 스마트폰의 기지국의 고유 채널이나 자원 블록 할당한다. 음성 통화 및 데이터 송수신을 준비한다. 그래서 서로 호환이 되겠죠. 전파가 호환이 되지 않은 건 안 되죠. 이게 이렇게 이렇게 서로 통신사가 틀리다든지 이런. 근데 통신사가 틀려도 받아주는 기술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이렇게 기지국을 공유를 해서 해주면 또 싸게 구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려면 합니다. 패킷 분할 및 조립,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게 이제 필요가 있어서 그렇죠. 서로가 이동통신 기지국이 틀리더라도 촘촘히 망을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신호가 지금 수백 개, 수천 개 단위로 기지국인데 10개짜리, 20개짜리, 40개짜리, 50개짜리 미니 기지국을 많이 만들어서 촘촘히 구성해서 방송으로 들어간다. 방송통신 또는 서로 간의 기지국을 공동 이용을 해가지고 방을 구성하면 싸게 구축할 수 있거든요. 방송, 통신, 인터넷 이렇게 해서 무선이라도 인터넷을 구성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제가 라디오 방송국 또는 이렇게 공중파에서 이렇게 TV 방송 공중파를 같은 전파나 호출 번호만 들리게 해서 100개의 채널, 200개 채널 방송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다 해서 수백만 번호만 틀리게 해서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이동통신 이런 통신 구조로 들어간다. 인터넷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터넷도 무선으로 되는 거지만 제공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KT 거 이렇게 유선 전화 이게 두 줄인데 거기다 이렇게 한 줄을 더 케이블 TV 아니요 동축 케이블 하나 더 준다든지 2개짜리를 준다든지 2개짜리로 구성해서 안에는 이제 전화선하고 동축 케이블선이 하나가 있는 그런 선을 2개로 연결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뭐 동축 케이블선이 보통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오고 가고 이런 선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여기서 보내는 것은 이렇게 정보 단위가 작으니까 작은 얇은 놈을 쓰고 굵은 놈 서로 굵기가 틀린 그 통신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전화선도 전기선도 그럴 수 있다. 전기선도 굵기가 틀린 이렇게 구리선들이 피복이 있는 채 보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만드시면 되게 기술이 되겠고요. 또는 서로 굵기가 틀린 어떤 구리선들이 피복 없이 대중소 이렇게 뭐 몇 개로 하든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모터 직전에다가 이렇게 선에다 배치하든지 모터 직전의 선을 모터나 발전기 직전에 다른 데가 차별해서 전기선에 구리선에 두터우면 전기를 많이 축적할 수 있구나. 이거 자체가 콘덴서 배터리가 되는군. 그렇게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그동안의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스마트폰 전원이 켜지면 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이제 이렇게 기지국이 이렇게 서로 호환이 된 전파를 주고받겠죠. 그를 통해서 주고받는 음성 데이터가 기지국 안에서 디지털 패킷 단위로 쪼개져 가고 전송, 그 안에서 전파로 수신한 거를 쪼개 작은 단위로 쪼개서 여러 회선을 통해서 전송을 한다. 목적지에서 다시 조립하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제거는 스마트폰에서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다 3개, 4개도 이렇게 전파를 보내거나 10개도 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작은 단위로 해서 동영상 10분짜리도 1분 단위로 쪼개서 데스크 유튜브에 올리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 아니면 유튜브에서 동영상 10분짜리를 윈도우나 어떤 응용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에서 잘라가지고 그것을 1분 단위로 보내는 기술. 그럼 되게 빨리 이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기술, 다시 조립하는 기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뭐 유튜브에서 다시 조립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1분 단위로 보내가지고 빨리 10분짜리를 30분짜리를 1분 단위로 보내서 처리하는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 각각 틀린 독립된 파일로 보내는데 유튜브에서 그것을 다 이렇게 신도 같은 프로그램 호환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조립을 해주면 유튜브 자체에서 하면 좋겠죠.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다.
기지국 같은 데도 보면 이게 여기서도 보면은 스마트폰을 1분 단위로 짧게 해서 이렇게 보내고 연달아서 이렇게 보내는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스마트폰 이렇게 되게 워키토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무선을 1분짜리로 짧게 보내주면 거기서 받아가지고 1분짜리 짧게 보내는 것이 10초 단위 계속 그렇게 이렇게 연달아서 가는 거죠. 패킷 단위로 빨리빨리. 그래서 그거 수신 처리하고 한꺼번에 10분짜리 동영상을 아까 쭉 받으려면 힘드니까 그거 먼저 처리하고 여기 처리하고 1분짜리 10개로 보내서 그렇게 해서 기지국에 보내는 건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망도 동일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작은 단위로 보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또는 이렇게 TV, 유선전화 뭐 어떤 이렇게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동통신기 이런 데서도 이런 방식을 동일하게 채택할 수 있습니다. 보내기는 같은 전파로 보내는데 1분 단위로 보내가지고 각각의 독립된 파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빨리 처리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현지에서 기지국에서 또는 유튜브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조립하는 이런 기술로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1년분 암호 설정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동시에 10개 전파로 10개의 신호를 동영상 한 개를 10초, 1분 단위로 쪼개서 보내거나 이렇게 여러 개의 전파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기술에 대해서 제가 스마트폰, 데스크탑, 노트북 이런 데서도 앞으로는 이게 일상화될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위성통신에서도 그러죠. 스마트폰이든 기기에서 동시에 10개 전화를 한꺼번에 라디오에서는 스마트폰에서 기기 수신을 갖다가 보통 여러 전파를 갖다가 방송사과를 받는데 그것을 동시에 송수신하시는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통해서 이것을 라디오를 이용해서 라디오파를 이용한 통신 구조를 쓰거나 라디오파가 방송으로 동시에 여러 사람이 접속해서 방송으로 라디오 하나에 이렇게 10사람이 무선으로 접속해서 라디오 방송을 듣거나 영상 방송을 보는 이런 스타일, 그런 걸로 할 수도 있어요. 라디오가 약간 이렇게 기지국 역할을 하겠네요. 그럼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TV도 그렇다. TV에서도 여러 회선을, 여러 무선 전파를 받아가지고 각각의 방송을 10개, 20개 이렇게 틀어주고, 그렇게 통신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데스크탑에서도 동일하게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여러 개의 전파를 이렇게 보내고 송수신하는 구조를 쓸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라디오가 기지국이 작은 기지국이 될 수도 있어요. 라디오 같은 기기, 유사한 기기가 무선 송수신 기기가 양아치의 신호를 서로 다른 방향을 또는 같은 방향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여러 사람이 측에 그래서 기지국 역할을 하게 하는 기술을 쓸 수도 있다. 일반 부대다 그러면 군부대다 그러면 이렇게 무전병이 이게 약간 다른 사람과 틀린 이런 기기를 갖고 다니면서 스마트폰 용량이 좀 크고 프로그램 처리 여러 사람이 신호를 받아서 무선 중계국을 할 수 있는 기지국을 할 수 있는 기기를 갖고 다니면서 이 사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하나하나가 이렇게 부대 안에서 쓰는 그건 전쟁 때도 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나 로켓 무선 송지 하나하나가 출력을 갖다 다른 사람의 신호를 중계해주는 이런 기술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패킷 분할 및 조립, 주고받는 음성 데이터는 디지털 패킷 단위로 쪼개져 전송되고 목적지 다시 조립된다. 핸드오프, 이동 중 현재 기지국 신호가 약해지면 다른 기지국으로 연결을 끊임없이 초고속 이어준다. 이것을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또 오픈 소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어떤 내 데스크탑을 기지국으로 만들고 싶다. 그럼 이걸 이제 무선 칩이 있어야 되겠죠. 무선 송수신 칩 이렇게 해서 무선 송수신 용량이 여러 개를 잡을 수 있는 게 있고 여러 개 기지국처럼 한 개만 잡을 수 있는 게 있고 무선 신호를 아니면 서로 회사가 틀려도 그 기지국이 이제 SK가 또 KT가 이렇게 동시에 잡는 데 이동통신을 스마트폰에서 내가 이 기술을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되겠어요. 여럿이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 이것은 데스크탑, TV, 노트북 이런 태블릿 PC에도 동시에 쓸 수 있다. 동영상기를 10분짜리 10개로 보내는 기술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데스크탑의 번호를 이렇게 스마트폰 번호를 40개 주면은 40개 단위로 위성에는 위성 같은 10만 개 주면 10만 개 단위로 쪼개서 보내주거나 그래서 전화번호가 너무 많으면 더 좋죠. 그래서
데스크탑 노트북에도 40개 모뎀과 와이파이 셋톱박스도 무선 송수신 기능을 줘가지고 무선 칩을 줘야죠. 그래서 무선 칩을 줘서 약간 워키토키처럼 매큐로를 커버하는 이런 기술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또 다른 무선 중계 장치 기지국과 미니 기지국 같은 것을 가입자 집에 유치를 해서 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 망을 구축하는 유선 인터넷망 기반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동통신과 스마트폰 이게 워키토키 또는 방송을 제공할 수 있는데, 하시면 이런 아이디어를 사용하시면 지금 힘통신도 흡수해갖고 전공 전세계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데스크탑 스마트폰 TV 유선전화 위성 할 것 없이 스마트폰 번호처럼 다 주장을 해서 전 세계에서 약간 뭐랄까 음성 워키토키처럼 사용하자. 그래서 집안에서도 같은 프로그램 깔고 있으면 그냥 자체 전파 또는 인터넷 거기서 서비스해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회사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뭐랄까 워키토키처럼 이렇게 대하는 기술에 대해서 또는 자체 전파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공차 통화하는 이런 기술도 있을 수 있다. 다른 스마트폰과 다른 워키토키하고 워키토키도 유선이나 무선이라 오공하는 모든 파일에 번호를 붙여 잡음을 제거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기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신호를 깨끗하게 하는 기술을 스마트폰에도 데스크탑 노트북에도 두고 마이크 스피커 구조에도 이게 두고 TV 같은데 유선 전화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신호를 깨끗하게 하는 기술을 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4만 원 하던데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저기서 노래 부를 때 쓰거든요. 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장 카운트, 사운드 카운트로는 좀 소리가 좀 구려서. 어쨌든 뭐 스마트폰이 실제 통신사 앙테나 연결돼 PC나 특정 장비를 나만의 미니 기지국으로 만들어 스마트폰 연결한 오픈소스 프로그램들인데 무선 신호를 송수시하는 무선 칩들이 있어야 되고요. SDR 뭐 이렇게 있고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 이렇게 USRP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모르니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드웨어 장비와 함께 사용한다. 모든 걸 알지 못합니다. 구글 학습을 통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오픈 BTS라고 가장 대표적인 오픈소스 가상 기지국 프로그램인데 PC를 GSM 기지국처럼 작동시켜서 주변 스마트폰이 내 PC를 통해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 일반 스마트폰이든 군용 스마트폰이든 거기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다른 사람의 신호를 중계할 수 있게 하고 배터리가 좀 용량이 작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달아서 출력을 하거나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장거리파, 중거리파, 단거리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쓸 수 있다. 장거리파는 아무래도 이렇게 전력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라디오 전파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여러 전파를 동시에 발생시키거나 그 목적에 합당한 이렇게 장거리파, 중거리파, 단거리파 이런 전파를 쓴다는 거죠. 바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 같은 것도 바꿔서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송수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YATA BTS 라즈베리 파이 같은 소형 컴퓨터에서도 홈메이드 기지국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다. 테스트 목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파수 방식은 국내 전파법에 외별된다. 연구용어로만 써야 된다. 샤페실에서 라고 나와 있네. 기지국에 인터넷이 터지지 않을 때 스마트폰끼리 연결. 스마트폰이 연결이면 해당되는 앱이 스마트폰에 깔려갖고 서로를 이렇게 징검다리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기지국처럼만. 그러면 그 기지국 프로그램이 이렇게 앱이거든요.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전원은 좀 딸리죠. 전원은 딸리는데 이걸 통해서 전쟁시 같은데 서로 그물망처럼 연결해준 앱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BRID, GFI 이렇게 통신사 기지국 인터넷 연결 없이도 주변 사용자 스마트폰을 징검다리에 살해서 먼 거리에 사람까지 그러면 이렇게 이 스마트폰에서 갔다가 저 스마트폰 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징검단계로 간다. 속도는 좀 늦겠죠. 문자나 위치를 전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난용 앱이다. 내 스마트폰이 연결된 주변 기지국 정보를 확인하고 그럼 이런 앱이 있으면 이게 또 통신 구조를 해서 이런 앱처럼 해가지고 워키토키처럼 적용할 수 있게 전 세계 어디나 이런 식으로 유선 인터넷망이나 이동통신 또 이송통신에서 이렇게 앱을 깔면 서로 간에 워키토키처럼 정하거나 파일도 주고받을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를 다 준다는 거. 그럼 전 세계 어디나 워키토키처럼 그것을 이제 이렇게 서비스하는 회사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아이디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스마트폰 내부의 모뎀 칩셋을 활용해 현재 내 폰이 어떤 기지국에 연결되어 신호를 받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모니터링 해주는 앱이다. 어떤 기지국? LTE 5G 타워에 연결. 그래서 네트 몬스터라고 해서 인근 기지국의 고유 식별번호와 주파수 대역 신호 세기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상태를 실시간으로 로그로 보여준다. 그래서 제가 각 통신사, 이동통신사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이게 뭐 인터넷망이 됐든 인터넷망, 이렇게 유선망, 케이블 TV망 이런 게 같이 협력해서 이 신호를 갖다가 받아준다는,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라도 받아줘가지고 이렇게 망을 촘촘히 구성하는 기술에 대해서,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셀룰러 타워 로케이터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 기지국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안테나 방향과 거리를 지도에 표시하여 수신감도를 최적화하도록 돕는다. 스마트폰 내부의 모뎀 칩셋을 현대 내 폰이 어떤 지구 연결 신호를 받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모니터링 해주는 앱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구나라고 하시면 생각만 해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네네네. 네, 그렇다. 원래 스마트폰 같은 데서 보면은 사용하지 않아도 몇십 분마다 이렇게 위치를 서로 간에 주고받아 스마트폰이 어디 있는지 아는 이런 기술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회사에서 이렇게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의 사람은 그걸 어디 있는지 알게 되죠. 네네네. 윈도우다 그러면 윈도우가 이게 내 프로그램 이렇게 데스크탑에 어디에 깔려져 있으면 IP 주소도 있고, 그래서 어디에 내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업데이트 한다 이런 기술로 쓰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윈도우보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어디다 깔고 있는 회사가 IP 주소를 기반해 가지고 주소를 어디 위치를 알 수 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스마트폰 이렇게 거리별 해가지고 어디 위치인데 그 사람이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있다면 이것도 알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기지국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GPS 신호 이렇게 그러니까 와이파이나 이런 것에 이렇게 주소값이 있잖아요. 그 어떤 장충동 어디 뭐 이렇게 어디 있으면 그걸 기반으로 위치를 해가지고 파악하는 기술. 이게 미니 기지국이 된다는 거죠. 와이파이가. 근데 특별히 무선 중계 송수신은 이렇게 멀리 하지 못하고 가까이 20m 이 정도밖에 못하지만 위치를 파악할 때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